솔직히 저는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이런 나라들을 선망했었습니다. 잘 살고 자유롭고 볼거리 많고, 물론 그 가운데 어떤 나라들은 제국주의 시절에 남의 나라에서 뺏어온 유물과 부로 관광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우리처럼 열심히 힘들게 제조업해서 돈 버는 그런 나라들보다는 돈을 좀 쉽게 버는 것 같다, 부럽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닥치고 이들 나라의 자체 의료 시스템, 긴급한 물적, 인적 자원이 우리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좀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스텔스기, 항공모함 이런 거 잘 만들지만 마스크나 의약품 중간 원료 같은 이른바 커머더티 일반 상품들은 다 아웃소싱 했죠. 그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폭발하기 직전 미국이 보유한 마스크의 재고 물량은 지금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량의 1%, 인공호흡기는 10%에 불과하고, 필요분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대부분의 원료 부품들을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의 항생제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95%나 된다는 통계가 포린 어페어스에 실렸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포함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선진국들 모두 금융, 관광, 내수 서비스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제조업은 등한시했다. 그 결과 중국이나 한국 같은 제조업 강국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면 이런 긴급한 상황을 돌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세상사 돌고 돌죠. 새삼 한국 제조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못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은 사람은 없다. 안 들으면 손해, 들으면 진짜 유익. 좌우상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최경영의 경제쇼. 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정부의 대책들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스튜디오는 처음으로 오셨어요? 예, 우리 경제쇼 정말 애청자인데요.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예. 안진걸 소장님이랑 저랑은 참여연대 있을 때부터 알게 됐으니까 10년이 넘었죠. 예, 뭐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 취재파일 4321 기자실 때 예. 그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 상가 임차인들 쫓겨나는데 맞다. 그 상가 임대차 보호 필요한 거 아니냐. 예. 이럴 때 오시고 그거 취재하시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예. 제정을 위해서 열심히 저도 맞습니다.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법도 생기고 예. 그다음에 이동통신비 인하운동 예. 이런 것도 취재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마 저는 제가 솔직히 이 청자들께 말씀드린 제가 무슨 경제 대단한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예. 다만 그 어려운 사람들 풀뿌리 경제인들 많이 만나니까 그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걸 같이 샤우팅해주는 이슈 파이팅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거기다가 요새 이제 기업인들이나 중소상공인들 이렇게 계속 취재를 하면서 만나고 있으시잖아요. 예, 저는 예. 이제 예전에 참여연대 있을 때는 종합적 권력 감시 운동하고 그렇죠. 뭐 정책도 뭐 사회복지에서부터 평화군주까지 뭐 그다음에 뭐 민생경제 사회까지 워낙 넓은 분야를 다 총괄하다 보니 굉장히
사람 만나는 시간이 사실 부족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예.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조그만 싱크탱크니까 예. 또 시간이 이제 제가 참여했을 때는 온갖 회의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되게 큰 조직이니까. 예. 근데 작은 조직이니까 회의가 없어요. 예. 그럼 그 빈 시간은 주로 뭐하냐. 항상 조금 뜻 있는 CEO들, 기업인들, 직장인들, 특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 또 그분들과 함께하는 도와주는 분들을 예. 정말 많이 만나게 됐죠. 그래서 참여했을 때보다 훨씬 시야가 좀 더 트이고 그다음에 특히 실물 경제, 기업하는 분들의 고충, 그다음에 가맹점 하는 분들의 고충, 중소상공인, 노동자. 사실 또 기업 경제라는 게 경세 재민의 준말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게 경제인데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그 경제 제주체들 그러니까 노동자, 일반 직장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요즘에 가맹점주, 대리점주가 엄청 많거든요. 예. 개수로 치면 지금 가맹점이 전국에 30만 개 가까이 됩니다. 우리 30만 길 가다 개? 보는 프랜차이즈가요. 예. 예. 그다음에 휴대폰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대리점 있잖아요. 이게 예. 한 5, 60만 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가맹점과 대리점 합쳐도 100만 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사이즈가 엄청 큰데 엄청나네요. 예를 들면 가맹점 대리점의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제대로 연구하거나 반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거기에서 생계가 걸린 분들도 한 3,400만 명은 그러니까 그 예. 가맹점 대리점이 100만 개 가까이 되니까요. 거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 가족까지 하면 수백만 명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목소리 저희는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전국 대리점주 협회 이제 이런 예. 분들하고도 예. 개별 또 가맹점주 협회에도 개별 가맹점주들이 있습니다. 예. 파리마켓 가맹점주 협의회, 뭐 본죽 가맹점주 협의회 이렇게 예.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마다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아니 근데 저 안진걸 소장님에게 대해서 은실이 님이 네. 소장님 올해도 귀여우시네요. 뭐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1월 달에 이제 예. 이게 자주 만나니까 뭐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요. 예.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니까 기업 그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였다. 예. 이런 이야기는 이제 편안하게 하잖아요. 예. 최저임금 오른 거하고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 자주 만나니까 아예 내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모 프랜차이즈 본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가 작년 1월에 대폭 인하했거든요. 문재인정부에서 1년에 550만 원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가 야. 프랜차이즈 본사가 조사를 한 거예요. 점주들한테 550만 이번에 원이? 수수료 이렇게 인하돼 있으니까 그게 완전히 그냥 예. 순이익 아니에요. 순이익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맹점주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안진걸 씨, 진짜 고맙다. 이거 예. 같이 노력해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 우리 가게에 알바생이 2명 쓰는데, 최저임금이 20만 원씩 올랐다 치면 40만 원 올랐다. 한 달에. 예. 솔직히 부담이 됐었다. 어. 근데 1년으로 치면 480만 원인데, 예. 내가 이번에 550만 원 혜택을 받다. 그러네. 문재인 정부나 예. 또는 뭐 민생경제연구소나 뭐 참여연대 뭐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예. 카드 수를 대폭 인하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예.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부담 480만 원 늘어난 거에 나는 550만 원 추가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정책 일환으로 70만 원을 더 벌었다. 좋은 데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최저임금 오른 것 때문에 중소자영업자들이 힘든 거 맞아요. 예. 근데 거기서 저는 해법을 읽었습니다. 예. 아, 결국은 지불 능력을 예. 최저임금이 오른 거 부담이 되지만 그 100% 또는 거기에 준하는 예를 들면 뭐 50%는 60%쯤이라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예. 그걸 정부나 국회가 지불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정책을 선행하거나 병행한다면 가불병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다. 그런 사례들이 예. 많이 있다. 그럼 을과 병은 지금 방금 전에 을과 병이 둘 다 지금 예를 들면 병은 최저임금 올라갔고요. 예. 을은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가 대폭 인하돼 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최저임금은 480만 원 추가로 부담했지만 550만 원 올랐으니까. 550만 원 70만 원 소두가 생겼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그동안 이 을과 병이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최저임금 오른다고 죽겠다라고 못 준다라고 이렇게 데모하고 난리가 났던 건 누구 때문이었느냐.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를 너무 많이 가져간 갑이었던 예. 재벌계 신용카드 사들이 큰 원인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뭐 고의적으로 을과 병에 쌈을 붙인 건 아닌다 하더라도 예. 그런 구조를 훨씬 더 실물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뭐 어떤 캠페인 하더라도 조금 더 자신감도 붙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좋은데요? 네. 그 사실은 저 안진걸 소장님에게 정치권에서 유혹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뭐
연락이 안 왔다면 거짓말인데 여기저기서 연락은 왔는데요. 예. 저는 이제 애청자들 중에도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예.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줄여서 서민 가계의 부담을 줄인 다음에 네. 그게 소비로 이어져야지 내수 활성화된다. 네. 최저임금이 오르고 중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난 건 잘했지만 소득적 성장에서 그게 왜 바로 경기 활성으로 이어지지 않은 결정적 비밀이 그렇게 생긴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지가 않고 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내는 데 쓰여졌습니다. 예. 시중은행들이 1년에 이자 소득만 40조가 넘습니다. 시중의 4대 은행은 순이익만 3조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예대 마진으로 서민이나 중소상공인들은 소득이 생기면 다 이자를 갖다 내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집집마다 20만 원, 4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실제 예. 통계상에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예. 소득을 제발 늘려달라 우리 서민들의 중산층들의 예.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소득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로 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예. 정부랑 국회가 나서달라 이제 이런 캠페인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정치적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국회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아니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런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시게 네. 운동에만 전념하는 제가 믿는 분이다. 이런 말씀 기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분이 기부 제가 남의 이야기라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계속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서 일단은 네. 오늘 주제인 자영업 실태 코로나19 이후에 실태 및 민생대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릴 말씀 좀 전해드리고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장인께서는 아프면 퇴근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 거리두기,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은 사용하지 않기, 컵, 식기 등 개인 물품 사용하기,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퇴근 후 약속 잡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직장인 행동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 널찍이 떨어져서 요새 그 식당 같은 데 예. 가면 널찍이 떨어져서 앉을 수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이걸 뭐 밥도 먹지 말아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정말 자영업자들 매출은 실제 법정 소상공인 단체 소상공인 연합회 조사에서도 자영업자의 90%가 매출이 급감했다고 답을 했고요. 네.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맹점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전국 권익공호 모임이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인데요. 그분들 조사에서는 무려 97%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매출이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97%? 예. 예. 얼마 전에 또 소상공인연합회하고 KT 빅데이터 센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 서울의 유동인구가 7, 80% 가까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매출로 환산했더니 하루에 3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서울에서만. 서울에서. 예, 추정치입니다. 예. 예, 아주 하루에? 하루에 손실 추정치만 3천억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그러면 30일이면 구조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대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맥 경화에 빠졌다. 우리 모두가. 돈맥 예, 경화. 그러니까 뭐 예. 이건 유명한 이제 아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요. 예. 돈이 아예 말라버렸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이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그렇지. 이제 그것이 아직 덜 왔어요. 아. 예. 정부에서 이제 이게 1차적으로 밑바닥으로는 덜 왔구나. 정부에서 1차적으로 20조 정도 근데 이게 다 직접 지원은 아니고 대부분 이제 저리 대출이잖아요. 대출이잖아요. 예, 20조 예. 정도 했고 최근에 추경으로 11.7조 또 보충을 했고 그렇죠. 1차 추경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대출이 아주 간소화되긴 합니다만 예. 그 전에 대출 신청한 사람이 벌써 확인된 것만 12만 명이었어요. 3월 10일 기준으로. 3월 10일 예. 기준으로. 근데 예. 집행이 된 사람은 10%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맥 경화 전국의 650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매출이 확 집행하려면 줄어드니까. 기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그게? 두세 달이 또 걸려서 문제가 됐습니다. 두세 달? 예. 그래서 오늘 아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전화번호는 1357입니다. 1357 기억하셔야 됩니다. 1357 여기가 뭡니까?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통합 콜센터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예. 중소상공인 통합 콜센터. 그러니까 1357. 오늘 제가 몇 가지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예. 우리 국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1339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1339. 예. 예. 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돈이 많은 분들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1357로 전화하시면 1357이다. 한 예. 5분에서 10분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어요. 제 대기 시간이 틈만 나면 전화해 보거든요. 제발 이렇게 좀 예. 기자보다 더 하세요. 예. 막 취재를 해. 집요하게 했어요. 집요하게 신청자 제발 좀 예. 전화 받는 분들 늘려달라는 이제 캠페인도 하면서 예. 좀 줄어들었어요. 방금 전에도 전화해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강남에서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이제 문의를 드렸더니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는데 그 전에는 내야 될 서류가 7, 8개였어요.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각 지역을 관할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재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센터들이 있거든요. 소상공인 지원센터. 그 사무소가 있죠. 예, 거기를 예. 찾아가서 예.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고 예. 안내를 받은 다음에 확인서 받고 예.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또 정책보증 확인서를 받고 그다음에 은행을 가야 돼요. 서류를 7, 8개 준비해야 되고 예. 세 단계를 거쳤어야 되는 거예요. 세 군데를 예. 가야 되네. 예.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이 막 줄 서 있고 골탕을 먹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당장 돈몇경으로 쓰러지 생겼는데 방금 전에 제가 지금 딱 1357 전화해서 자 절차 간소화됐다고 들었다. 정부가 노력을 해서 예. 뭐뭐 내면 되냐. 음. 문자로 정확히 와 있습니다. 예. 정말 간단합니다. 이제 신분증, 신분증, 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중 하나. 예. 그다음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 예.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예. 이건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 예, 이제 소상공인 센터, 관할 소상공인 센터로 예. 그다음에 통장 사본하고요. 왜냐하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대출 받으니까 통장 사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관할 소상공인 지원센터. 로 그냥 가기만 그러니까 하면 된다. 자기 지역에 자기 센터가 지역. 어딘지 포탈이라 전화해 보면 예. 금방 알려주잖아요. 예. 1357에도 알려줄 거고, 그렇죠. 120 요즘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그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아주 편안하게 안내주는 행정 안내전화 120에서도 알려주십니다. 예. 또 포탈에 그냥 검색해도 예. 뭐 서울 강남구, 서울 여의도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이제 관할 소상공인 지원센터 나옵니다. 오케이. 자, 예. 그 7, 8개 내고 세 군데를 가고 그러고도 2달을 기다렸던 상태에서 돈몇 경화가 심해서 돈몇 경화도 힘들지만 대출 경화까지 걸렸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제 딱 서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디 가서 발품 팔아 안 팔아지도록. 예. 요거 갖고 그냥 가시면 예.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5일 안에 5일 안에 예, 최대 1,000만 원까지. 예. 특별 재난 지역은 1,500만까지. 예. 대구 경북이죠. 예. 이걸 바로 통장에 대출입니다. 1.5% 대출금리로. 1.5% 대출금리로. 정말 간소화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월 10일 기준으로 12만 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10%도 지원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건 12만 몇 명이 그 후로도 계속 신청수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몇십만 원 늘어났을 겁니다. 이제 예. 전국적으로. 그 우리 언론 보시면 되게 안타까웠잖아요. 소상공인 지원센터마다 막 우리 소상공인 선생님들 장사하기도 바쁜데 새벽부터 줄 서 있었거든요. 예. 이제 이 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홀짝제 마스크 오브제처럼 4월 1일부터 내일부터는 홀짝제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홀짝에서 생년월일이 홀수면 이제 홀수나래, 예. 짝수이면 짝수나래 짝수나래. 이렇게 해서 홀짝제로 하시니까 예. 줄도 덜 쓰겠죠. 아무래도 조금 하루 참으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되게 기뻤습니다. 생년월일이 생년이죠. 생년. 예, 그러니까 예, 예. 뭐 73년생이다. 그렇죠. 3년생, 그러면 4년생, 5년생. 홀수날. 맞습니다. 그다음에 맞습니다. 74년생이면 짝수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우리 최경영 경제쇼 같은 프로그램에서 예. 또 최경영 MC가 또 뭐 저도 미화가지만 민생경제무소나 안진걸 같은 사람들이 이거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돈맥경으로 쓰러지게 생겼는데 몇 달 걸리면 말이 안 된다. 예. 뭔 소리는 이렇게 복잡하냐. 예. 계속 우리가 일종의 이슈 어필도 하고 이슈 파이팅도 한 거잖아요. 캠페인도 한 거고 그렇죠. 방송도 한 거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중기벤처부에서 나서서 정말 간소하게 5일 안에 일단 근데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면 일면 지금 이런 그걸 어디에 쓰겠습니까? 지금 임차 상인 대부분의 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빚 갚는 데 쓰지 않을까요? 저는 임대료. 임대료. 임대료가 밀려 있거든요. 당연히 예. 임대료 낼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인건비. 인건비. 예, 이런 데 이제 먼저 그다음에 재료비. 재료비. 이 세 개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네. 가장 많이 드는 예. 거거든요. 이 세 개를 임시 1,000만 원이면
그래도 몇 달은 임시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통이 트이는 거죠. 예. 저는 이렇게 해서 4월 초쯤에 코로나19가 이제 잡혀 나가고 그리고 이제 2월달, 3월달부터 힘들어진 2, 3월부터 힘들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예. 한 2달 집중적으로. 그랬죠. 그래서 4월까지 3달이 힘든 거거든요. 이 3달을 버티시면 이제 V자로 경제가 살아난다. V자 곡선으로 경제 살아날 거라는 희망을 한번 공유 드려봅니다. 예.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최경영의 경제쇼 자주 듣는 사분사분 하다님이었나요? 아까 실직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가슴이 아픈데 이 실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아직 고용 통계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요. 예. 아마 2, 3월 고용 통계가 곧 나오면 특히 3월 고용 통계가 나오면 예. 4월 달에 나오면 그 국민 고용률이나 국민 고용도 줄어들어 있을 거고 실업률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 징표가 잡혔는데요. 진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요. 알바가 많이 잘리셨어요. 예.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에서 해고 예. 또는 뭐 사실상 해고성 휴업 예. 일방적인 휴업 통보 집에서 쉬셔라. 우리가 그렇죠. 돈이 안 들어오니까 예.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례도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아직 정확히 몇 명이나 줄어든지는 안 나오는데 곧 아마 4월 달에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도 장사를 접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프리랜서들 그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들 프리랜서들 소득 지금 영인분들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예. 우리 그 방송사에 납품하는 독립 PD 분들도 굉장히 힘든 분들 많아요. 예. 그다음에 원래 이 2월 달, 3월 달에 공공기관 채용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게 다 무기한 연기나 몇 달이 연기됐어요. 예. 그러면 그걸 1년씩 준비했던 청년들이 백수 생활을 몇 달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제에 일파만파인 거죠. 고용에도 지금 커다란 악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방금 말씀드린 건 제가 소상공인 저리대출만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 못 받았던 4등급 이하 예. 는 이제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가시면 되고 예. 1, 3등급은 시중은행으로 가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3에서 6등급은 기업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되면 이제 예. 또 줄서는 효과도 줄어들겠죠. 예. 등급마다 이것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정부에서. 신용 등급마다 1, 3등급은 시중은행 어디나 예. 그다음에 4에서 6등급 중신용자들은 기업은행. 그러면 이제 신용대출도 더해줍니다. 예.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예. 시중은행 7천만 원까지.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이 많이 필요한 분들은 신용 좋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한 분들은 시중은행하고 기업은행 가시고 예. 정말 4등급 이하에서 내가 신용도 낮고 당장 1,000만 원이라도 급하신 분들 빨리 받아야 되는 분들 예. 은행보다는 더 빨리 받아야 되는 분들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바로 가시라. 그리고 다시 한번 안내드렸고 예. 궁금하신 것은 1357이나 예. 12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된다는 거고 다만 이제 이분들은 소상공인이에요. 예. 근데 정말 프리랜서 그렇죠. 그다음에 직장인들 그렇죠. 그 알바 청년들 그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도 그 적용이 안 돼요. 근로기준법상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죠. 예. 사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이면 적용 안 하고 5인 이상만 적용한다는 게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우리 사회가 지금 고쳐야 된다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휴업수당 주게 되어 있어요. 원래요. 70% 사업자의 기책사유로. 예. 아, 그렇군요. 그렇죠. 사업자의 기책사유가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좀 쉬어라. 그러면 통상임금의 70% 줘야 되는데 그게 사업자가 줘야 됩니까? 그렇죠. 사업자가 줘야 되는 아. 거죠. 근데 지금 사업자도 힘들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발표했잖아요. 이번에요. 그 휴업수당에 90%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아, 네. 70%에 90%까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또 해결된다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실제 노동자들 만나보니까 그 10%가 부담이 돼서 안 신청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 휴업을? 예. 자, 그냥 휴업을 했잖아요. 만약에 5인 예. 미만 사업장이나 조그마한 프리랜서들 모아서 일하는 어떤 사업장이 그럼 휴업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휴업수당 70% 주면 그중에 90%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도 예. 10% 본인들이 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부담되거나 또는 그것이 싫으니까 고의적으로 휴업수당 신청을 안 해버리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휴업수당을 신청 안 하고 문은 닫고 예. 폐점을 그러면 해버리고. 예. 100%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지금. 근데 예. 거기에서 일하는 직장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걸 휴업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알 수도 모르겠네요. 없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뭐 예. 그냥 쉬어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또 인간적으로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을 내세우기가 어려운 경우에 뻔히 진짜 정말 매출이 급감한 게 보이고 서로 간에 힘든 건 일감이 아니- 없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렇지.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 같은 알바, 저도 이제 알바 해보세요. 예. 이쯤 되면 이제 연락 오시겠다. 아니나 다를까. 예. 2달만 좀 쉴 테니까 미안한데 조금만 쉬어라. 이렇게 연락 오는데 예.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뭐 휴업수당 주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 다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난 긴급 소득이 지원?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어제 정부가 발표한 건 이제 기본 소득이 아니고 재난 긴급 지원금으로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요. 그랬죠.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일자리 갑자기 잃은 이분들은 소득 하위 70%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사실은 대부분 이분들이 최저임금선 받고 계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가 지금 소득 하위 70%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죠. 1인으로 치면 263만 원입니다. 1인으로 치면 263만 1인 원. 소득이.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알바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갑자기 잘린 그다음에 이제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말 미안한데 뭐 우리 김 과장님 뭐 저 한 3달만 쉬었다 다시 만나요 뭐 이런. 예. 그러면 아마 263만 원이 안 되는 예. 그 급여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긴급 지원 소득 재난 긴급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그럼 4인이면 712만 원입니다. 소득 그렇죠. 기준이. 근데 문제는 이 소득 기준이 올 소득만 정확하게 712만 원 이하이면 포함이 되면 좋을 텐데 지금 정부에서 공식 입장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요령은 예.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건강보험공단 이러면 조그만 집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고액 자동차가 임대료가 있다거나 예. 자동차가 있다거나 금융자산이 있다거나 그걸 소득으로 만약에 환산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받은 월급은 분명히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갖고 내가 1인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혼자 사는 안 씨가 내가 월급 200만 원밖에 안 돼 갖고 나는 이번에 소득 기준에 들어가는구나. 예. 그럼 1인은 이제 40만 원 주는 거로 돼 있으니까 그거라도 이제 받는구나 했는데 재산을 환산해 버리면 260만 원이 올라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또 오기 전에 제가 다 이것도 여기저기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했어요. 자, 또 취재를 다 우리 하셨구나. 국민들이 예. 지금 인터넷상 SNS에 대논쟁이 붙어 있습니다. 왜 소득하위 70%만 주냐? 이 재난 긴급 지원금에 관해서 차라리 모두하게 줘야지. 다 힘든데 그렇죠. 이건데. 예. 그다음에 아니 어차피 70%를 추리려면 또 얼마나 많은 절차가 들 거며 시간이 들 행정비용. 거며 예. 행정비용. 예전에 그 아동수당 상위 10%를 제외한다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예. 우겨가지고 예. 제외됐었잖아요 실제로. 예. 그거 행정비용만 1,000억 안팎이 들었거든요. 그게 저 기사로 나왔었어요. 예, 기사 나오고 예. 그게 난리가 나서 그래서 국민들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니까 다 주자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아동수당은 소득분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는 거로 된 겁니다. 예. 이게 지금 근데 여기는 아마 비용이 더 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동 있는 집에서만 90%를 출연한 거였잖아요. 예. 하위 90%한테 준 거. 근데 여기는 우리 4천만 국민 중에서 하위소득 70%를 출연하는 작업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천만 가구에서 1,400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600만 가구가 신청을 하면 아니라는 것을 확정해서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시간이 들고. 그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린 4인 가구 기준으로 712만 원이거든요. 소득 기준이. 예. 근데 713만 원이면 떨어집니다. 만 원 차이로 떨어집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4인 가구 기준으로 이 소득 기준이 올 소득이 무조건 712만 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환산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예. 물론 아직 정부가 정확히 발표는 안 했습니다. 참고로 애청자 여러분 서울시는 소득 기준으로만 중위소득 100%를 추려서 줍니다. 이게 예.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시점도 그렇죠. 맞습니다. 이 올해 굉장히 좀 손실을 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랄지 실직자분들은 지난해 만약에 많이 벌었으면 이 그러니까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올 평균 소득을 낼 때 예. 1년 단위로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 건으로 통계가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 그렇겠죠. 국세청이라든지 과세당국이라든지 소득세 당국에서. 예. 그러니까 작년에 비상 상황이 아니었을 때 소득 7분 이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 올해 1, 2, 3 지금 3월 30일이니까요. 그렇죠. 이걸로 따지면 거의 국민의 한 90%가 소득 7분위 정도로 떨어질 텐데 예를 들면 그렇죠. 최고 소득자 10%만 빼고는. 근데 이건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지금 아까 방금 전에도 KBS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하위소득 70%라는 방침을 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어떻게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 그 동안에 뭐 했냐고요? 그 기준을 그러니까 저는 좀 정하는 것 때문에 3차 대책회의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늦어졌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뭐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분명히 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상을 초월한 대책을 내라. 미중의 그렇죠. 대책을 내라. 예. 모든 뭐 기존의 관념을 뭐 허물어뜨리고라도 내라. 예. 근데 1차 추경 발표된 게 11.7조입니다. 음.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라는 게 11.7조였어요. 이건 그게 11.7조가 대통령의 사실은 네. 상상력의 한계 같은 게 메르스 추경이 11조 6천억 맞습니다.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국민한테 직접 지원되는 비용은 예.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부모들이 있는 집에 한 달에 10만 원씩 쿠폰, 소비 쿠폰에서 4달간 40만 원 주는 거고요. 예. 빈곤층단 소비 쿠폰 주는 것만 직접 지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재부나 또는 청와대 경제참모 일부는 준비를 안 했던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마인드를 전혀 못 따라간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권여당 대표가 기재부에 막 항의하는 일도 발생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이제 이재명 지사나 김경수 지사 등이 나서서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는 걸로 하자. 예. 그 다음에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중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들 마스크 값도 두려운 분들은 추가로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근데 고소득층이 받은 돈은 연말 소득정산에서 그때 빼면 소득이 돼요. 추가로 잡히기 때문에 예. 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세금이 그럼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걸 어떤 여러 방식으로 또 환수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고소득층들이 저는 반납할 테니 수령을 안 할 테니 이건 저소득층에 추가로 주십시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재난 성금을 모금해서 그걸로 전국에 골고루 뿌려지는 방식도 있고요. 예. 여러 방식이 있는데 결국 대통령이 말한 최대한의 상상력에서 1차 추경 11.7조 이야기 나오다가 예. 지금 2차 추경 이번에 어제 발표된 거는 10조 정도 다 하겠다는 겁니다. 또 겨우 10조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만 해도 4인 가구한테 뭐 거의 8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800만 안팎. 예. 거기 정말 딱 그 정도야 최대한 상상력 아닌가요? 이렇게 소비가 메마르고 가정 경제가 파탄 지경인데 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상황 인식은 상당히 정확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재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관료들과 청와대 내에 일부 경제 참모들, 정책 참모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쓴소리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예. 과거의 생각에 너무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결국 들고요. 이런 거죠. 예. 두 가지인데 재정 건전성의 위기가 온다는 건데 그건 네. 우리 경제시효에서도 그렇고 최백은 교수팀이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GDP 대비 우리 국가 부채가 40% 선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다른 나라는 100%도 뭐 나라 예. 수두룩한데 예. 한 45% 50%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국민들 살리고 풀뿌리 경제 살려놓은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또 경제 활성화되면 그때 세금 우리 국민들 세금 잘 내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탈세도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처럼 신용카드 많이 쓰는 나라가 없고요. 예. 신용카드 안 써도 요즘 또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제로페이 이거 전부 다 흔적이 남기 때문에 예. 탈세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전에 예. 또 세금 안 내던 그러니까 임대소득이나 종교인들이 세금 많이 안 냈잖아요. 이것도 미약하지만 지금 다 과세 대상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다시 예를 들면 40% 선으로 재정건설 유지해야 된다면 다시 세금 많이 걷어서 이렇게 다운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지금은 돈을 그것뿐만이 써야 아니고 되는데. GDP 자체가 이렇게 해서 커지면 경제 성장률을 일정 정도 유지하자라고 주장하는 기획재정부 관료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하죠. 가계부채 비율이 줄어들죠. 예, 부채가 뭐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파이가 커지면 당연히 그 비율은 줄어들게 돼 있는데 이제까지 경제 성장률 그렇게 강조하면서 파이를 키우자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는 그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점프 스타트를 해서 경제를 어떻게 좀 부양시켜보자 이런 거에는 그렇게 미온적으로 반응하는지 이유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필요 예. 이상으로. 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미국이. 그렇죠. 이제 예전에 보면 보수적인 관료나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들이 미국을 너무 추앙한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을 정도인데 미국만 해도 지금 좌파 경작, 주파 경작 끝없이 돈을 엄청 다 써야 된다. 섞여버렸어요. 지금은. 예. 네, 지금은 이건 미중의 사태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예. 이념이. 그래서 예.
거의 최고 상위 소득자 예. 연봉이 막 1억 몇천이 넘는 사람들만 빼놓고 예. 4인 가구 기준으로 거의 800만 원을 준다는 거거든요. 두 번에 그렇죠. 걸쳐서. 예. 그러니까 정말 파격적인 대책이 미국도 나온 겁니다. 예. 시장에만 맡겨놓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거의 시장에만 맡겨놓는 나라는 없었죠. 없고 예. 심지어는 시장에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거의 사회주의 국가랑 비슷하게 파격적인 그렇죠. 서민 중산층, 중상층까지 지원하는 거든. 최고 그렇죠. 소득주만 빼고. 예.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관료들이나 정치인들도 그런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봐라. 미국이 저렇게 과감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음. 우리나라보다 경제規모 훨씬 크니까 단순 비교는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은. 예. 근데 그래도 그렇지 1차 추경 11.7조, 2차 추경 10조 안팎 이건 너무 작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물론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논쟁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 국민들께서 지금 소득의 70%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소득의 70% 소득만 따지느냐 재산까지 환산하느냐라고 이게 논쟁이 이제 붙어 있는데 예. 이걸 확인해 보시려고 이게 소득의 그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보건복지부 복지 포탈 복지로가 있습니다. 복지로. 예. 제가 방금 전에 들어갔더니 아, 이것도 들어가셨구나. 예,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확인을.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힘드시니까 일단 일 힘들다. 예. 근데 내가 소득의 70%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렇죠. 4인 가구 100만 원 우리 지금 아들 딸까지 해서 우리 100만 원 당장 필요한데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접속을 하시니까 폭주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다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로라는 포탈이 있고 보건복지원이라는 또 복지로에 못지않은 복지 콜센터가 있어요. 예. 그게 129입니다. 129. 예, 제가 예. 오늘 정말 우리나라가 콜센터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오늘 전화번호 몇 개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예.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돈 몇 경하는 1357. 내 소득 분위가 궁금하거나 복지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예. 궁금하실 때는 홈페이지로는 복지로 전화로는 129. 129. 예, 129로 예. 전화 또 제가 또 해봤습니다. 예.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그 코로나19 긴급 지원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예. 2번입니다. 2번. 2번. 그냥 바로 2번 누르시면 됩니다. 예, 129하고 예. 2번 바로 누르세요. 예. 계속해서 상담이 너무 많아. 상담이 폭주와요. 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말만 지금 10몇 분째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 전에 오기 전에 했더니. 예. 그러니까 국민들 굉장히 진짜 절박하시니까 다 폭주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아동수당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도 소득 분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상위 10%를 제외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거기도 소득 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복지로하고 복지 포탈 129 전화번호가 지금 마비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어차피 소득 부지는 나뉘어져 예,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이. 거기에 이제 뭐뭘 입력해라 그럽니다. 자기 월급이 주민등록번호나. 얼마라는 예. 뭐 그러면 소득 분야 몇 분인지 확인해 줍니다. 그게 또 어디에 있냐면요. 한국장학재단에 가면 또 소득 분위를 확인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주는 곳이잖아요. 예. 우리 대학생들 학부모는 너무 잘 아시는데 이제 예. 아직 대학생 자녀가 없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애청자들께서는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 한국장학재단에 가보면 이제 국가장학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득 여기는 또 우리가 지금 복지급여나 민생대책의 기준이 대충 70%가 많잖아요. 예. 기초연금도 소득의 70%, 이번에도 소득의 70% 주는 거로 재난안전지원금도. 근데 우리가 이제 국가장학금 조금 더 대학생들 부담이 크니까 대학생 학부모들이 심하게 투쟁을 해서 소득 8분위까지 지급이 됩니다. 약간 외적으로. 예.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최상위 10분위하고 9분위만 제한하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그걸 또 걸러내야 되잖아요. 한국장학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자기 소득 분위 확인하기 코너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복지로가 잘 안 될 때는. 복지로가 안 되고 복지 129도 안 되니까 전화번호도 예. 아동수당 홈페이지, 아동수당 예,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시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예, 소득 분야 확인이 가능하다. 예. 근데 당장 너무 급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오늘 꼭 확인 안 하셔도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그러니까 서울시처럼 그러니까 월 소득 기준으로만 예. 선정할지 아니면 올 소득에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7분 이하로 할지가 최종 결정이 안 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도는 게 있어요. 지자체가 주는 거하고는 중복해서 못 받는다라는 게 돌던데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제 발표한 자료 제가
다운받아서 보니까요. 예. 지자체랑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다행이죠. 그렇군요. 그나마. 그러면 예. 정부가 주는 돈이 너무 작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자체 추가 지원을 같이 받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경기도민들은 소득분야 상관없이 모두한테 10만 원씩 가잖아요. 예. 그럼 4인 가구가 40만 원입니다. 예. 거기다 포천군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우리도 소득분야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40만 원씩 주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예. 포천군민 예. 같은 경우는 8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 4, 4, 16, 160만 원 추가로 들어가니까요. 예. 포천군하고 경기도가 준 돈으로만 4인 가구가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게 되네요. 거기다가 예. 이분들이 소득하위 만약 70%에 해당하면 정부가 주는 4인 가구 100만 원 추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 300만 원이죠. 예. 근데 정부의 발표에 보면 80%는 정부가 나머지 지자체가 주는 걸 해놨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지금 이미 경기도하고 포천군은 따로 지급했기 때문에 예. 20%를 안 낼 겁니다. 이재명 지사 오늘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80만 원만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경기도 포천 군민들은 소득의 70%만 해당하면 최대 280만 원을 받고요. 아이가 만 7세면 아이가 둘이 있다 만약에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쿠폰 예. 10만 원을 4달을 주기 때문에 40만 원을 그럼 280만 원이나 80만 원까지 합치니까 최대 360만 원을 받습니다. 아, 그렇게. 근데 제가 이걸 예. 다른 방송에서 했더니 예. 우리는 포천 군민이 아니거든요. 경기도민이 아니거든요. 앉은 것이 약 올리지 마세요라는 댓글 엄청 올라왔어요. 그렇군요. 그건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혼선이 불가피하게 발생해 있습니다. 미중의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하고 있고 세계가 예. 지금 지금 깜짝 놀랄 정도에 예. 다만 이 재난지원금은 본 국민한테 줄 것이냐 70%에게만 줄 것이냐 예. 지자체들이 어디는 10만 원 주고 어디는 40만 원 주는데 또 서울은 중위소득 100%만 주고 경기도는 모두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렇죠. 또 지자체마다 또 차이가 있고 예. 또 기초단체 중에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복지를 하는 데가 세 군데잖아요. 예. 기초단위, 시군구, 예. 그다음에 광역시도,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게 지금 교통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이라도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청와대가 비상경제의 4차 회의, 5차 회의 여셔가지고요. 예. 요 국민들의 혼선, 그다음에 아깝게 탈락하는 사람들의 안쓰러움, 예. 그다음에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거든요. 그럼요. 경기도민이나 포천구민이 아닌 분들은 예. 당장 이런 지적이 엄청 나옵니다. 예. 782님하고 송문철님 포천구는 없고 포천시입니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포천시 시로 승격했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 내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서민 중산층들 상당수가 그래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죠. 힘이 빠지고요. 예. 그리고 소득 하위 70%에서 제가 아까 4인 가구 712만 원이라 그러니까 뭐 상당히 나름 부자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로 예를 들면 200이나 300 벌면 이 정도 돼버리고 그러네요. 여기에 재산 한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한 대가 뭐 몇십만 원으로 간주가 된다든지. 그렇군요. 예, 전세금 뭐 2억이 있는데 예. 서울만 해도 지금 전세금 뭐 3, 4억은 다 기본이니까요. 그렇죠. 그게 또 재산으로 일부 환산이 됩니다. 소득으로. 예. 그렇게 보면 712만 원 그냥 넘어가 버리면요. 그래서 실제 인터넷 뉴스의 댓글의 상당수가 이겁니다. 아니 우리 맞벌이 열심히 일하고 전세금 올라가고 전세금 좀 갖고 있는 거고 자동차는 어차피 다 있으니까 집주마다. 그렇죠. 그러면 소득 7분이 벗어날 것 같다라고 다 그 두려움. 낭패감을 표시하는 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그 기획재정부 쪽에서 발표한 것처럼 1,400만 가구가 그렇게 혜택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한 1,000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될 수도 1,400만 있겠네요. 가구에서 예. 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예. 거기는 어차피 100만 원도 안 되고 아까 말한 40만 원, 60만 원 정도 금액도 작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자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서도 한 70%는 될 거라고 지금 정부 자료는 나와 있긴 합니다만 예. 어떻게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들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또 굉장히 찝찝해하고 이런 상황이죠. 문자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8522님 안진걸 소장님 덕분에 소상공인 융자 개인 사업자 7천만 원 오늘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 덕분은 아닐 테고 이제 정말 애타는 분들이 노력해서 조금 예. 더 빨리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다행입니다. 정의평화님, 홍승표님, 별밤님 언제나 우리 생활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6972님 대출이 많아도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한지요?
예, 지금 딱 제외되는 것은 뭐 유흥주점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체납. 세금 안 낸 거. 아. 이 부분들은 지금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정말 예. 힘들어갖고 세금을 좀 늦게 냈는데 예. 제외되니까 이건 지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기준으로서는 대출 금액이 많은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체납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체납이 있으면. 예, 그다음에 그 대출 금액은 상관없이 지금 예를 들면 시중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은 기존의 대출금을 따지고 줄 겁니다. 예. 하지만 소상공인 긴급융자는 정말 1,000만 원은 지금 순 깔딱깔딱 넘어가는 분들한테 살려주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은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869님은 저도 비정규직 프리랜서 예술인인데요. 석 달째 소득이 0원입니다. 예. 대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보다 비정규직 예술인은 이거 맞습니다. 정말 기댈 곳이 없어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거 문체부 소관일 텐데 계약서를 가져오라네요. 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구조가 아닌데 말이죠.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 요거 간단히 답드리면 정말 안타까운 게요. 아까 제가 너무나 신속해졌다 절차가 사업자 등록을 가져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들 중에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도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그럼 그분들은 사업자가 아닌 거로 간주되잖아요. 세상에 노동자도 아닌데 사업자도 아닌 거로 되는 거예요. 근데 노동은 해. 예, 노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노동법 보호는 못 받는데 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사업자 등록 대출이라도 발급할 때 사업자 등록이 없어요. 황당한 거죠. 예. 이것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재난지원금이든 아니면 프리랜서만 따로 긴급지원금을 줘야 됩니다. 저리 융자를 해주거나 예. 아니면 뭐 50에서 100만 원을 주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시행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예. 지금 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그 여러 정보 주셔서 고맙다는 분들이 있어서 예. 오늘 3월 31일이니까 예. 오늘 지금 남은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지역 세무과로 전화하셔가지고 예. 자동차세가 1월달, 6월달 이렇게 아니 6월달, 10월달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내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 그것을 통합해서 오늘 내잖아요. 예. 그럼 3월 30일 안에 되면 7.5%가 감면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 그럼 100만 원의 자동차세가 나오는 분은 7만 5천 원이 감면이 됩니다. 예,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예. 반드시 오늘 내로? 예, 1월 안에 냈으면 10% 감면. 저는 10% 감면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3월 안에 하면 7.5% 감면. 네. 어차피 두 번 내는 거 귀찮은 거 한 번에 통합해서 내버리시고 7.5% 감면 받으시라는 거. 나는 왜 예. 이런 거 몰랐지? 그러니까 저 한 달에 한 번씩만 불러주세요. 이렇게 예. 집에 돈이 되는 정보. 예.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 통신사에 연락하면 11,000원 통신비 의무 감면입니다. 예, 이거 다 외울 수가 예, 없어.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선택 감면이 아니고요. 예. 자, 예. 기초연금 받는 분들 예. 소득의 70% 어르신들이 받잖아요. 65세 이상. 예. 이분들은 통신사에 전화하잖아요. 예. 이건 뭐 소득 기준도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70% 이미 잡혀 있으니까 11,000원 의무 감면입니다. 만처럼. 예, 선택도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감면해주게 저희가 법과 제도를 고쳐놨습니다. 어르신들 통신비 조금이라도 부담 줄여드리려고요. 주변에 어르신들 널리 알려주시고요. 자동차세 7.5% 감면 꼭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유, 공공 그 시민단체 일을 하시면서 거의 마케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가 말이 빨라지니까 하나라도 정보 드리려고. 예. 예를 들면 아침 6시 반 전에 예.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버스나 지하철 타면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 예. 요금 20% 할인 받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6시 35분에 타지 마시고 이왕 조금 발품 파는 거 좀 띄어서 6시 반 전에 타면 20% 요금이 할인이 되는 거예요. 좋네.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 대중교통 이것도 조조 할인제. 시민단체들이 제안해서 예. 이재명 지사나 박원 시장님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그거 주로 타시는 분들이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분들이 새벽같이 일 나가잖아요. 예. 그분들에 대한 응원의 효과도 있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교통 분산도 됩니다. 그러네요. 출근길 전에 먼저 타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6시 반 너무 이르잖아요. 저희는 얼마 전에 박원 시장님 만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7시까지로 시간을 연장해달라. 예. 그러면 7시에서 8시에 출퇴근길 집중인데 아마 그것도 분산이 될 거고 예. 6시 반에서 7시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좀 혜택 좀 보자.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렇게 제안해놨습니다. 이런 긍정적으로 거는- 검토하신다고 말씀 야, 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알짜 정보들이 예, 그러니까 많다. 예, 이런 예. 거 한 달에 한 번씩만 불러주시면 진짜 집집마다 돈 아끼는 정보, 한 번씩 돈 되는 오세요. 정보. 예.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0068님 예. 1금융권 마이너스 대출을 연 4.5% 예. 저리로 대환 대출 가능합니까? 신용 등급 2등급입니다.
지금 모든 은행이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최소 100조를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지원을 해줘라 그랬고 그중에 보면 6개월 동안 원리금 유예 같은 거 다 들어있고 대안대출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통합 콜센터 1357로 전화를 해보시거나 만약에 지금 이분이 그 대출 받는 제1금융권이면 그 담당 은행으로 연락하시면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안내달라 하면 요즘은 안내는 아주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안대출 저리로 조금 더 저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원리금 유예해 주는 방법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당장 몇 달은 우리가 견뎌야 되니까요. 10초만 너무 질문이 많으니까요. 8029님 건설 일용직들은 어디로 가나요? 지금 일용직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일자리가 없고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면 경기도처럼 10만 원을 주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사실 일용직들은 직접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도 직접 지원해 주는 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